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전면 봉쇄됐고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휴전은 없다라는 입장인데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상전을 놓고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네.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전에도 2014년에도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이스라엘 병력이 상당히 많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상군 투입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절반 50% 정도는 뭐 투입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식량, 물 끊고 발전소도 멈추고 일단 봉쇄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또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집단 체벌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하마스의 어떤 저항 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제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 가자 주민들은 사실 죄가 없는데 그것으로 이제 엄청난 고통, 주민들만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이 봉쇄 조치를 풀 가능성은 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1,200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격앙된 분위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상군 투입을 어떻게 보면 불만이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한번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지형이나 거리에 좀 모습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가자 지구 역시도 좀 비슷한 지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이 들어오기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부비 트랩, 뭐 다양한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들을 지금 곳곳에 숨겨놓고 네.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가전은 어려운 시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차피 가자 지구는 좁은데 인구는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게 되면 무기나 아니면 군사 시설 같은 것을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 그 지하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다 수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예. 보면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엔 이번에 기습 공격을 또 준비를 오래 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도 2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준비를 확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도 이미 수차례 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 네. 이미 최소 두 차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네. 거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이 들어가서 막 하마스군에게 대패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전은 다 할 것이고요. 피해는 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뭐 여기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하마스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왜 계속 싸우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계속 싸웁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뭐 물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국가도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국가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국가 해결안 즉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방안을 협상을 해왔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네. 특히 가자지구 같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같은 경우는 협상보다는 무장 투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은 거의 뭐 자기들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질을 굉장히 많이 잡았더라고요. 이 인질을 잡았는데 문제는 처형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가능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하마스가 공경에 처하게 되면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이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약 한 150명의 지금 인질을 잡아갔는데요. 네. 뭐
원래 인질을 잡아간 것은 이스라엘 내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재소자 5천 명과 이제 포로 포로 교환을 하려고 잡아간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제 관측이 제기됐었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포로를 이용하는 인질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지만 하마스가 이번에 가자 지구 인근 마을에서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질도 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보통 이제 인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인 남녀의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질을 죽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가자 지구 마을 근처에 있는 22개 정도 이스라엘 마을에 하마스 대원들이 습격을 해서 그 마을에 있는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영 유아까지 포함해서 한 40명의 아이들의 시체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마스 측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외신 기자들을 다 데리고 그 지금 공격을 받은 마을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즉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을 통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올 때마다 그럼 우리는 인질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방법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인질이 피해를 입더라도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 만약 인질을 죽인다는 그 협박에 굴복한다면 결국 하마스에게 굴복하는 것이고요. 하마스와의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지금 1,200명이 죽었는데 네.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원성이 자자한 이 상황에서 또다시 하마스의 그 압박, 즉 하마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게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예. 그러면 요즘에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원래 첩보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약간의 동력 장치를 이용한 구식의 방법으로 공격은 했다고는 하지만 이걸 과연 다 모를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엄청난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정보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정보부가 다른 국가도 아니고 자국 내에 네. 그것도 아주 좁은 지역에서 하마스가 1년이나 2년 정도 이미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기습 공격 계획 자체를 몰랐다?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부 자체도 자기들의 실책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마스가 그 자기들의 훈련 계획, 그다음에 기습 공격 계획을 안보를 철저히 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새어 나가지 않게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속이는 그런 전략도 썼다. 그렇게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역에 포탄을 발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헤즈볼라 대원 3명이 사망했다. 근데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영향? 예를 들어 예컨대 이제 헤즈볼라 대원이 3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분명히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 보복 공격의 수위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가 보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병력이 한두 명 하면 3-4명 좀 많은 숫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이것은 거의 확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일단 측근도 얘기는 했지만 전선이 양쪽으로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2개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네. 이스라엘은 이미 2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아하. 예,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이 2개의 전선을 상정해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 또 헤즈볼라에 대한 대비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자기들도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지상 작전까지 시작이 된다면 중동이 워낙 분쟁 지역이었는데 이 화약고에 불이 붙게 됩니까? 화약고에 불은 붙지만 이 불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 외부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도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요. 오로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헤즈볼라다. 네, 그래서 한 50% 정도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부분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란이 배후설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증은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이란이 배후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러세요. 지금 보도가 상치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이 계속해서 오랜 기간 하마스를 재정 지원, 그다음에 무기 지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주를 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팩트 정도는 이란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뭐 배후가 확신하지는 않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서로 인질을 교환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묶였던 돈이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다시 또 그러면 동결이 되기도 앞으로 향후에는 또 동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계속 이란 배후설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네. 특별한 물증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설사 이란이 이제 만약에 이란이 실제로 사주를 했다 아니면 배후에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네. 그것이 밝혀지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않고 하마스 편을 들면서 이란 대통령과 또 통화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중재 역할을 뭐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우디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지 아하.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뭐 자기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지금 하려는 중에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저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휴전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법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정말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휴전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짧게는 한 달 정도, 네. 길게는 뭐 2달까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에서 정전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정전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전쟁이 끝나는 방식 이전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냥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에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는 한 이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분쟁이 아니죠.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또 휴전이 끝난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앵커님과 저는 여기 앉아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상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